네, 안녕하세요. 명품투자클럽 1030의 황진경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닷새째 하락 마감하면서 2120선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외국인들이 사흘 만에 우리 시장을 사줬지만 오늘 미국의 1분기 GDP가 발표가 됐죠. 좀 부진하게 발표가 되면서 투자 심리를 악화시키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코스닥도 마찬가지 하락 마감하는 모습입니다. 외국인들이 매도 물량을 좀 강하게 풀어내면서 690선마저도 무너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이제 오늘장 4월의 마지막 장이었습니다. 오늘 장 어떻게 보시나요? 예, 일단 코스피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매수를 해줌에도 불구하고 미국 시장이 결국은 좀 발목을 잡는 모습이죠. 그렇지만 오늘과 같은 시장 속에서도 외국인 매수세가 유입이 되는 종목들이 있었습니다. 분명한 거는 어떤 성장성이라든지 실적이 뒷받침돼주는 종목들은 이런 시장 속에서도 하방 지지가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추스려가지고 엄선해가지고 그런 종목들을 모아간다라면은 이런 조정장 속에서도 나중에 결국엔 빛을 발하게 된다는 겁니다. 분명히 코스닥에서도 그런 종목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죠? 네, 지금 거래소에 비해서는 이제 코스닥이 약간 좀 상반된, 상대적으로 조정 장세가 좀 짙은 흐름이 좀 나오고 있는데, 워낙에 이제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코스닥도 숨고르기 과정을 거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실 겁니다. 지금 하나의 그 양봉과 6개 음봉이 지금 발생이 되고 있죠. 그만큼 사자세보다는 팔자세가 많다는 얘기예요. 최근 들어서 외국인들과 이제 기관들의 매도세가 지속적으로 추세가 되고 있는 상태고, 여기에 따라서 개인들이 어느 정도 순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지만은 5월달 장세는 항상 이제 코스닥이 어려웠습니다. 자, 이런 어려운 국면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하고 대응을 해야 될지, 자, 이럴 때일수록 명품 투자클럽에서 제시하고 있는 시스템 강의랄 또는 여기에 따라서 포착주 집중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1시간 동안 우리 시청자님께서 집중 있게 시청하면 나름대로 많은 도움을 가져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제 4월의 마지막 장이 오늘로써 모두 마감이 됐습니다. 그동안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4월 한 달 동안 굉장히 수고 많이 하셨고요. 휴일을 편안하게 쉬시고 나시면 이제 새롭게 5월 장세를 맞이하게 됩니다. 4월 동안에 많이 올랐던 코스피 코스닥 최근에 다소 조정 장세를 펼치고 있는데요. 5월 들어서도 계속해서 글로벌 증시로부터 자금이 유입될 것으로는 보이지만 변동폭이 큰 구간이 더욱더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고요. 기업 컨센서스 개선세가 다소 주춤하고 있다는 부분들, 그리고 이 경기 민감 업종들에 대한 기대치가 다소 후퇴하고 있다는 부분들에 대한 우려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은 좀 특별한 시간이죠. 4월의 마지막 방송입니다. 여러분들에게 5월에 대한 전략들 제시해드리기 위해서 더욱더 풍성하게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저희와 1시간 동안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스템 기법 강의와 시스템 포착주까지 모두 가져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분은 자리에 이동하시면 됩니다. 네, JPTV 최고의 전문가분들의 명품 포착주 수익률 순위로 1위부터 5위까지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 코스닥의 하락폭이 좀 다소 깊어진 모습이었습니다. 많이 올랐던 종목들 중심으로 차익 실현이 됐고요. 그동안 많이 또 올랐던 종목들은 실적이 나오자마자 다소 꺾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오늘 명품 포착주들 흐름은 어땠을지 5위부터 체크해 보시죠. 네, 오늘 5위는 어제와 마찬가지입니다. 스나이퍼 김준호 전문가님의 CMG 제약이 5위를 여전히 굳히고 있는 상황이고요. 최고 수익률은 20.1%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제약주 흐름들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조화제약이나 경남제약과 같은 종목들이 가격 제한폭까지 오르면서 이 CMG 제약도 동반 강세 흐름들을 보였죠. 오늘 3%대 가까이 상승하는 모습이 연출이 됐습니다. 자, 이제 제약주들 사이에서도 어닝 시즌이 곧 도래를 하게 됩니다. 이제 어닝 시즌이 도래하면서 실적 호전주 찾기에 굉장히 혈안이 되어 있는 부분들인데요. 그래서 더욱더 CMG 제약을 눈여겨보라는 스나이퍼 김준호 전문가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CMG 제약 같은 경우에는 제약주 분위기가 위축돼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이나 그 실적 부분들에 대한 기대치가 굉장히 높게 형성이 되어 있다는 부분을 체크해 보시고요. 일단 목표가는 전 고점 부분인 1,600원으로 포착을 해주셨습니다. 과거 이 시세 흐름들을 보면요, 굉장히 급한 파동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최근에 이제 발표가 될 실적 부분들이 주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눈여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4위 종목 만나보시죠.
네, 오늘 4위 종목은 차태용 김동환 전문가님의 이오테크닉스가 여전히 4위 자리를 굳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고 수익률은 5위보다 조금 높은 20.2%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은 좀 다소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의 매도 공세에도 불구하고 견조한 주가 흐름들을 보였던 이오테크닉스인데요. 이 반도체 후공정 장비 업체로 최근 실적 부진에 대한 우려 속에서 2달 만에 무려 주가가 20% 가까이 빠졌습니다. 하지만 레이저 가공 수요가 확대된다라는 소식이 돌면서 오히려 주가에 좀 탄력을 받고 있는 모습들을 확인해 보실 수 있을 텐데요. 이오테크닉스 같은 경우에는 전 고점 부분이 13만 5천 원을 목표가로 잡아주셨습니다. 자, 이 부분을 지지선으로 발판 삼아서 더욱더 돌파할 수 있을지 또는 저항선으로 다시 이탈할지 다음 주의 흐름들도 긍정적으로 지켜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3위 종목 만나보시죠. 네, 오늘 3위 종목은 차태용은 김동환 전문가님의 재룡산업 변동성이 없는 모습입니다. 최고 수익률은 21.0%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재룡산업은 금속과 합성수지 판매하고 제조하는 업체라는 부분들 확인하실 수 있을 텐데요. 남북 경협주입니다. 특히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이 남북 관계가 개선될 수 있다라는 어떤 이슈가 터지면서 상한가까지 갔던 종목이 바로 재룡산업인데요. 최근에 계속해서 포착해 주신 이후에 우상향 패턴을 그리고 있는 종목입니다. 특히 재룡산업 같은 경우에는 탄탄한 매출처뿐만 아니라 남북 관계가 최근에 해빙기를 맞이한다는 전망 속에서 남북 경협주 자체가 좀 동반 강세 흐름인데요. 그 중심에는 재룡산업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차트 흐름들을 보시게 되면요. 월봉 차트에서는 쌍바닥 구간이 포착이 되므로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다라는 부분들 짚어주셨고요. 주봉상을 보시면 120주선을 처음으로 돌파하고 안착하는 구간에 지금 현재 놓여 있는데요. 따라서 1, 2주 내로 10% 내의 어떤 급등 패턴들이 포착된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목표가는 7,300원까지 긍정적으로 홀딩 전략 유효하겠습니다. 이어서 2위 종목도 만나보시죠. 네, 2위 종목은 상한 김용덕 전문가님의 동부로봇 여전히 2위 자리를 굳히고 있네요. 최고 수익률은 22.4% 기록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동부로봇은 미래형 로봇을 생산하는 업체죠. 산업과 의료, 교육 분야,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는 로봇 제품군을 생산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특히 이 미래형 로봇에 대한 발전 가능성은 중국에서 이미 인정한 바가 있습니다. 중국 기업이 동부로봇을 인수했는데요. 이런 인수합병 시너지 효과가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또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제3자 유상증자 방식으로 75만 주를 발행한다라는 공시가 뜨면서 주가에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목표가 10,000원으로 잡아주셨거든요. 앞으로의 흐름들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대망의 수익률 1위 종목 바로 확인해 보시죠. 네, 1위 종목은 차태용은 김동환 전문가님 종목입니다. 유성 TNS고요. 31.1% 최고 수익률로 계속해서 1위 자리를 굳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철강 물류 전문 업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최근 이 이슈보다는 이제 어제였던 4.29 재보선에서 이 새정치민주연합의 참패로 끝나면서 새정치민주연합 관련주들이 일제히 급락하는 모습들이 보여졌습니다. 그런 종목들은 우리들 제약이라던가 또는 바른손 그 중심에 또 유성 TNS가 있죠. 유성 TNS 같은 경우에도 큰 폭의 하락세를 보여줬던 종목입니다. 자, 하지만 이런 정치 테마적인 부분보다는 1, 2분기에 철강 업황 자체가 성숙이라는 부분들 그리고 꾸준히 대형 철강주들과 협력 관계를 맺으면서 실적 부분들이 견조한 흐름들을 보였던 부분들의 매매 포인트를 삼아보시기 바라겠고요. 목표가는 4,300원으로 잡아주셨습니다. 일단 다음 주의 흐름들도 한번 회복이 될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JPTV 최고의 전문가분들 1위부터 5위까지 수익률 순위로 함께 만나보셨습니다. 매일 아침에 증권사마다 레포트를 출시하게 되는데요. 자, 최근에 나온 레포트를 좀 읽어보게 되면 휴일을 앞두고 좀 소강 상태를 맞이하고 있는 우리 증시에서 주목해봐야 될 부분들을 바로 중국이라고 2개의 증권사에서 꼽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잠깐 소개를 해드리자면요. 최근 중국에서 우리가 여전히 주목해봐야 될 부분들이 굉장히 많지만 중국 기업들 중에서도 특히 인터넷 컨텐츠 그리고 문화 컨텐츠, 특히 인터넷 쇼핑과 관련된 기업들에 주목을 해봐야 된다라는 레포트들이 있었습니다. 자, 이런 기업들이 우리나라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 직접 찾아보시고 추적도 해보신다면 이 선침의 입장에서 종목별로 접근하실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최근 휴일을 앞두고 우리 시장이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5월 달에는 또 어떤 모습들이 이어질지 저희와 1시간 동안 함께 하시면서 전략들에 대한 부분
부분들도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야기 나눠보기에 앞서서 전문가님들로부터 강의를 한번 들어볼 텐데요. 오늘 첫 번째 강의는 주신 황인재 전문가님께서 대기하고 계십니다. 어떤 강의 준비해 주셨을지 지금부터 이어집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신 황인재 전문가입니다. 자, 오늘도 역시 지난번 강의에 이어가지고 맞는 옷을 입자라는 이제 주제를 가지고 강의를 할 예정인데요.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해드렸어요. 본인의 어떤 상황이라든지 환경 그런 거에 맞춰가지고 이제 여러분들한테 맞는 그런 투자 기법들, 투자 원칙들, 투자 심리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만들어 나가야지만 이 주식시장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다. 살아남는다는 건 뭡니까? 여러분들이 손실을 보지 않고 수익을 내면서 끝까지 살아남는다는 거죠. 주식시장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시장에서 뭐 상한가 먹고 단기간에 뭐 50%, 100% 먹는 거? 그게 과연 여러분들이 성공하는 투자자일까요? 물론 그런 성공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본인만의 어떤 투자 철학이 있고 투자 원칙이 있다라는 가정하에서 그렇게 수익이 난다라고 하면은 물론 그 사람은 꾸준히 수익을 내면서 손실을 보지 않고 갈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이 투자 자체가 여러분들이 잘 될 때도 있지만 안 될 때도 분명히 있다란 말이에요. 그러면 잘 될 때는 최근에 보십시오. 1월 달부터 거의 4월 달, 4월 중순까지 지수가 어땠습니까? 계속적으로 상승 곡선을 타고 왔죠.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조정을 받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 시장에서 이 주식시장은 오르면은 내리기 마련이고 내리면 오르기 마련이에요. 그죠? 골이 깊으면 산이 높다라 그러죠. 산이 높으면 골이 깊다라 그러고. 그런 얘기가 있듯이 이 시장 자체의 흐름은 주가가 오르다가도 조정받을 만하면 조정을 받는 거고 조정을 받다가도 오를만 하니까 오르는 거예요. 지금 뭐 미국 시장이 무슨 뭐 지표가 안 좋네 어쩌네 그래도 빠질만 하니까 빠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단순히 어떤 미국 시장의 GDP 때문에 지금 뭐 주가가 조정을 받는다? 아니죠. 그동안에 많이 올랐던 부분들도 있고 외국인들이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뒷받침도 돼줬고 그런 와중에서 이제 조정받을 만한 즉 계속적인 상승으로 인한 피로도가 쌓여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조정을 받아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흐름이라는 거예요. 이런 장세가 3, 4개월 동안 계속 상승이 되어 왔다면은 최소 1개월에서 2개월 정도는 이런 흐름들, 지금 조정을 받다가 반등이 나오고 조정을 받다가 반등이 나오고 이런 어떤 혼조세가 계속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1월달, 2월달, 3월달, 4월달 돈 한창 잘 벌다가 이럴 때 여러분들이 제대로 리스크 관리를 해주지 않는다면 그 3, 4개월 동안 벌어놓은 그런 수익금, 수익률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주식시장은 예측을 하는 게 아니라 대응을 해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항상.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누구는 똑같은 종목을 줬는데 누구는 3%, 5% 수익을 내고 나왔어. 근데 누구는 더 먹으려고 욕심을 부리다가 장중에 대응도 안 되면서 무리하게 급등주 따라하다가 추격 매수하다가 고점 매수하다가 어떻게 돼요? 고스란히 그 손실을 떠안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해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시장 자체가 상당히 좀 쉽지가 않다라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이 시장은 뭘 하는 게임입니까? 소위 말하는 머니 게임이죠. 머니 게임인데 서로가 윈윈하는 시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수익을 내면 너도 수익을 내고 이런 시장이 아니라 누군가가 손실을 봐야지만 내가 수익을 낼 수 있는. 왜 그렇겠습니까? 누군가가 내가 주가를 사가지고 물량을 들고 있다라면 그걸 누군가 받아줘야 되잖아요. 누군가 받아가지고 그 사람도 계속 올라가지고 수익이 나면 괜찮지만 내가 던졌는데 그 이후부터 주가가 빠진다라면 그 사람을 받는 순간 바로 손실을 보는 그런 구조로 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시장에서 개인들이 이기기 힘든 그런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조급함, 미련, 욕심.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의 어떤 수익의 발목을 잡는다라는 거죠. 소위 말해 그 어떤 기업 가치를 보면서 매매를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느긋하게 이런 시장에서 비중을
조금 더 싸게 많이 모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돈을 버는 반면에 무작정 누가 좋다 그러니까는 이거 한 3개월, 6개월만 들고 있으면 무조건 한 50%, 100% 갈 거야. 이런 말만 듣고 무작정 그냥 비중을 확 실어가지고 지금 손실을 마이너스 10%, 20% 보고 있는 사람은 분명히 뭡니까? 수익을 내기가 힘들다라는 거죠. 왜? 본인의 욕심 때문에. 그런 탐욕은 결국엔 이 주식시장에서 용납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소위 말해서 여러분들이 이 주식시장에서 싸운다라 그러죠. 소리 없는 전쟁터라 그러죠. 여기서 여러분들하고 상대편, 즉 싸우는 사람이 누굴까요? 돈 많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개인 투자자들 끽해봤자 3천만 원, 5천만 원 많게 하시는 분들 뭐 1억, 10억 그 이상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외국인이라든지 기관 자금 그리고 어떤 돈 많은 소위 말해서 여러분들이 흔히 말하는 슈퍼개미 아니면 돈 많은 개인 집단, 그룹들, 개인 그룹들 몇백억씩 몇천억 가지고 수익을 내는 그런 사람들하고 여러분들이 지금 싸우는데 그런 사람들은 솔직히 한 달에 수익률이 손실 안 보고 그냥 꾸준하게 2%, 3% 아니면 1% 이상 이 정도면 만족을 합니다. 왜? 그 정도만 손실을 안 보고 꾸준하게 간다라고 하면은 연수익으로 따지면은 3%만 한 달에 3%라고 쳐도 연수익으로 따지면 얼마입니까, 여러분? 거의 복리로 해가지고 한 50% 가까이가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엔 1년 투자해가지고 50% 수익을 낸다. 그러면 여러분들 어떤 생각을 갖냐면 1,000만 원 가지고 1년에 500만 원 벌려고 내가 주식을 하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이 돈을 못 버는 겁니다. 왜? 돈 많은 사람들은 100억 가지고 50억만 벌면 되거든요. 50억까지 필요 없어요. 5억만 벌어도 돼요. 100억 가지고. 단 1년에 5% 수익만 나도 된다는 거지. 그리고 오피스텔 투자, 부동산 투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참고를 해보십시오. 연수익률이 7%에서 8%면은 지금 시장에서 잘한 투자라고 성공한 투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그 이상, 그 10배, 그 20배, 30배 이상의 지금 수익률을 노리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리스크를 생각을 안 한다는 거죠. 무조건 수익을 낼 것만 생각하지 리스크를 생각을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주식시장에서 돈을 벌기가 힘들고 나는 마음만 조급하고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직장 상사가 뭐 시켰는데 나는 단기 급등주를 좋아하고 장중에 계속 떠나지 못하는 그런 종목들만 매매를 한단 말이에요. 즉 변동성이 큰 종목들. 그런 종목들만 매매를 하면서 직장을 다니면서 어디 잠깐 갔다 오면 수익이 났다가도 도로 하한가 가거나 아니면 손실이 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니까 어쩔 때는 급등주에서 돈을 벌 때도 있지만 어쩔 때는 그런 종목을 하다가 손실을 보는 경우가 더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특히나 지금과 같은 이런 조정장 속에서 그런 매매를 하다가는 어떻게 됩니까? 100% 손실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자기 환경에 맞는 그런 종목이라든지 그런 매매를 여러분들이 만들어 나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이걸 표를 보여드리다 말았는데 투자 기간에 따른 여러분들만의 어떤 전략을 세우셔야 됩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본인한테 가장 알맞은 투자 방법을 개발하십시오. 지금 제가 또 보여드리는 표는 뭐냐면 소위 말해가지고 이제 매매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흔히 말하는 단기 매매, 중기 매매, 장기 투자 이런 것들을 제가 정리를 해놓은 건데 아직까지 이 말 자체도 잘 모르시는 분이 있어요. 스캘핑이 뭔지, 트레이딩이 뭔지, 스윙이 뭔지. 스윙 하니까 뭐 야구방망이 이렇게 스윙하는 거? 예, 농담이고요.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말 그대로 지금 이것만 읽으셔도 될 거예요. 스캘핑은 초단타. 소위 말해가지고 이거는 여러분들이 보실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옛날 때 정말 그 코스닥 버블 장세, 코스닥 막 이렇게 진짜 막 2000포인트 가고 그럴 때 있죠. 막 벤처 사업 막 잘 되고 그러고 막 지수가 그 코스피 지수도 계속 올라올 때 소위 말해 스캘핑 하시는 분들이 진짜 떼돈 버신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올해는 못 갔지만. 근데 이 스캘핑은 완전히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요. 그냥 분 단위로 해가지고 정말 수십 번 매매를 샀다 팔았다 할 수 있는 분들. 즉 수급이라든지 이런 거 매수가 들어오면 들어갔다가 매도가 나면 같이 매도하고 기대 수익률도 크지가 않아요. 그냥 수수료 제외하고 0.5에서 1%, 1.5% 이 정도? 2% 이내. 3%까지도 안 봐. 그렇게 매매해가지고 한 4-5번 매매해서 한 4-5% 정도 수익을 챙기는 그런 매매인데 이거는 소위 말해서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요. 도박판에서 말하는 타짜라고 보시면 돼요. 타짜. 여러분 영화 타짜 보셨죠? 네. 그 주식시장의 어떤 타짜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거는 요즘에는 거의 제가 봤을 때는 하시는 분이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저는. 이걸로 해가지고 돈을 버신 분은 못 본 것 같고, 그나마 좀 한때 유행했던 데이 트레이딩. 이거 책 쓴 사람들 예전에 돈 많이 벌었죠. 왜? 나는 뭐 데이 트레이딩으로 뭐 한 달 월급을 번다? 아니면 뭐 연봉을 번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그 사람들 제가 알기로 다 죽었습니다. 왜? 시장이 안 따라주거든요. 시장이 그렇게 지금 움직이질 않아요. 예전과 같이 유동성 장세가 아니라 지금은 제한적인 차별화 장세이기 때문에 이런 매매법은 여러분들이 소위 따라가기가 좀 힘들다란 말이에요. 흔히 말해서 뭐냐면 하루 동안에 3% 5% 나는 5% 변동성이 나오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예전처럼 많지가 않아요. 예전에는 진짜 소위 말해가지고 3% 5% 먹으려면 그냥 종목 하나 상한가 종목들 몇 개 딱 펴놓고 그렇게 하면은 3% 5% 가는 거 많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시장이 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거기에 맞춰가지고 매매 전략을 다양하게 변화를 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뭡니까? 일반 개인들이 할 수 있는 투자가 제일 이제 직장인분들이라든지 주부님들이 할 수 있는 투자가 뭐가 있냐면 이 스윙하고 중기 투자예요. 중기 투자를 제가 1년 이내라고 했는데 1년까지 볼 필요도 없어요. 보통 한 2, 3개월, 길으면 한 3, 4개월. 근데 이 중기 투자, 스윙의 장점은 뭐냐면 스윙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린 그 신의 한 수 패턴이라든지 기사회생 패턴을 활용을 해가지고 2구역, 3구역 아니면 3구역에서 보통 보면은 한 1, 2주, 길어야 2, 3주, 1개월 안에 10%, 20% 급등이 나오는 종목들이 있단 말이죠. 그 패턴 안에서. 그래서 이 수익 매매가 직장인분들한테 아마 수익을 내기가 좀 그나마 좀 쉬울 겁니다. 그리고 중기 투자는 뭐냐면 매집이 돼 있는 종목들 있죠. 주도 세력들이 물량을 잡아가지고 계속적으로 끌고 가는 종목들. 그런 종목들은 웬만하면 여러분들이 분할 매수로 리스크 관리만 잘 해주면서 들고 가면은 좀 길 때도 있어요. 보통 한 5, 6개월 걸릴 때도 있어요. 옛날 때 한국정보통신하고 코리아나 같은 경우가 제가 잡고 나서 거의 한 3, 4개월 지나가지고 결국엔 그런 종목들이 어떻게 됐어요? 100%, 200%, 300%까지 올라갔다는 거죠. 예, 그게 바로 이제 중기 투자인데 이거는 이제 소위 말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좀 자금이 크신 분들 그리고 여유 있게 가면서 정말 안정적인 투자를 하시는 분들한테는 아마 이 중기 투자, 매집이 된 종목들 그리고 그 매집을 해놨을 때 그 종목들의 어떤 가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약간 분석을 해가지고 들어가실 수 있는 분들은 이 중기 투자가 상당히 좀 좋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장기 투자는 소위 말해서 이제 뭐 가치 투자라고도 하는데요. 뭐 워렌 버핏식 투자라고도 하죠. 어떤 종목에 시장이 생각하는 가치보다 내재 가치가 저평가되어 있다라면 끝까지 끌고 가면서 분할 매수를 하면서 들고 가는 그런 투자인데 이거는 소위 말해가지고 정말 그 없는 돈이라 치고 정말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 그리고 앞으로 성장성이 있는 그런 종목들을 뭐 모아가는 예전에 이제 10년 전인가 15년 전에 삼성전자 진짜 몇만 원 할 때 그거 이제 삼성전자 보고서 한 10년 정도 생각하고 장롱 속에 딱 넣어놓고 지금 보니까 몇 배 올라 있네 이런 분들 많죠. 그런 투자인데 이건 솔직히 제가 봤을 때는 개인들은 좀 따라하기가 좀 힘든 그런 투자입니다. 물론 이렇게 해야지 돈을 버는 건 맞지만 시간이 너무 소비가 돼요. 그래서 제가 그나마 권장하는 건 스윙이라든지 중기 투자를 하되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분석을 해서 최소한 그 회사에 대해서 내용을 알고 있는 종목을 매매를 하시라는 소리예요. 그런 전략들을 하나하나 만들어 나가시라는 거죠. 단기 매매를 하더라도 이 스윙 투자를 하시더라도 어느 구간에서 내가 들어가서 분할 매수를 어떻게 할지 그리고 손절가는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인지 올랐을 때보다는 내려갔을 때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지 내가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지 그런 리스크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고 투자를 하셔야지만 여러분들이 꾸준하고 안정적으로 투자를 이어나가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반드시 잘 생각을 하시면서 이번 주말 놀지 마시고 JPTV, 무방 여러 전문가들이 많이 있죠. 저는 아직까지 스케줄이 정해지질 않았어요. 그렇지만 주말에 한 번 정도 하겠죠. 오셔가지고 이런 그 내용들 여러분들한테 종목들을 보면서 여태까지 수익을 냈던 종목들 그리고 제가 공략주를 제시한 종목들을 말씀을 해드리면서 이런 투자 전략들을 어떻게 만들어 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주신 황인재 전문가님의 저번 시간에 이어서 맞는 옷을 입자라는 주제로 기법 강의 이어가 주셨습니다. 자신의 성향과 그리고 투자 스타일, 업무 환경에 맞는 투자 스타일을 정해서 소신 있고 주관 있는 투자 원칙을 정해야 된다. 거듭 강조해 주시고 계십니다. 주식 투자는 특히 기법도 중요하지만 신법이라고 하죠. 마인드 컨트롤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부분들 주신 황인재 전문가님의 강의에서 거듭해서 새삼 느끼고 있는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강의는 TBS 박호정 전문가님 준비하고 계십니다. 오늘 어떤 강의 준비하셨을지 지금 바로 이어집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신혜님 반갑습니다. 전문가 TBS 박호정입니다. 자, 어느덧 이제 한 달, 4월이라는 시간이 금방 지나갔습니다. 우리 시장님들. 어떻게 이제 4월 달에 매매들 잘 하고 계시는지, 결과는 어떻게 나오시는지 상당히 궁금한데요. 결과가 신통치 않았다고 하더라도요, 또 다가오는 5월 달이 있습니다. 또 5월 달 장세는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하고 거기에 맞게끔 전략을 구상을 해야 될지 상당히 궁금하실 것 같은데, 이제 5월달 장세 같은 경우는 항상 이제 코스닥은 이제 좋지 못했던 부분이 많았습니다. 2010년도, 2014년까지 4년 연속 계속적으로 약세 흐름이 좀 발생이 되었습니다. 과연 근본 5월달 코스닥 시장도 안 좋은 흐름이 나올지 이런 부분도 우리가 조금 이제 집중 있게 봐야 될 부분이고, 시장 흐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무료 방송을 통해서 이제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지난번에 이어서 이제 기법, 알기 쉬운 이제 대용주 이거에 대해서는 무료 방송을 통해서 방송 끝나고 나서 다음 날 추가적인 보충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이제 언급을 드릴 부분은 그때 이제 아무래도 TV를 이제 보시고 무료 방송에 참여하신 분들이 참여를 못하신 분도 계실 거라 생각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미진했던 부분들을 다시 한번 이제 보충하는 차원에서 오늘 그런 강의를 다시 한번 언급을 좀 드릴 겁니다. 왜냐? 거래소하고 코스닥을 비교해 봤을 때는 지금은 안정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코스닥보다는 이제 거래소가 상당히 좀 유리합니다. 그래서 중대형주 관련해 가지고 매매 방법을 오늘 다시 한번 짧지만은 짧고 굵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요. 지금부터 자 준비된 자료를 통해서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번에 이게 설명을 드렸죠. 우리가 남을 보지 말고 먼저 글로벌 증시라든가 국내 증시 또는 수급 여러 가지 이제 지표들을 이제 참고를 해야 됩니다. 거기에 따라 가지고 뭘 찾아야죠? 남을 봐야 되겠죠. 지금 현재 거래소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의 수급이 바탕이 되면서 나름대로 이제 주요 매물대를 돌파한 상태입니다. 지금 기세로 하게 되면은 비록 최근 5일 동안인가요? 최근 이제 5일 동안 이제 조정이 발생이 되었지만은 이거는 다음 단계를 가는 이제 숨고르기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거래소보다 상대적으로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또는 5월달 장세는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유리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포기하시면 안 되겠죠.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공략할 수 있는 종목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명품 투자클럽 시스템 포착주 전문가님 제시하는 그 부분을 참고하시라고 말씀 좀 드릴 수 있겠고, 중대형주 같은 경우는 지금 구간대에서 만약에 연초 정도에서 놓쳤다 그러신 분들 같으면 지금 이런 조정 구간대에서 매매할 수 있는, 다시 한번 재매할 수 있는 그런 찬스다라고 이제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DBS가 제시하는 중대형주 매매 방식, 자 어떤 식으로 하는 게 좋을까? 만약에 이제 명품 투자 클럽을 이제 시청하고 계시는 시청자님께서 소유하고 계시는 자금이 어느 정도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이제 만약에 1억이라든가 2억, 3억 요 정도의 자금을 가지고 계신 분들 같으면 중대형주, 나는 죽어다 깨어나도 중소형주 포트는 못하겠다. 중소형주 매매는 못하겠다. 위험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마인드로 만약에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 같으면 중대형주 위주로 매매하신 분들이 상당수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중대형주 포트 자체를 몇 개 정도를 선정하는 게 알맞을까요? 5개 정도 선정하신 분도 계시고 7개, 10개 그 이상 되신 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중대형주 포트 시가총액도 많고 또 높고 또 나름대로 이제 거래대금도 풍족하죠. 그럼 이런 상황에서 안정적이니까는 안정적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포트를
구축하고 계신 분들 많습니다.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만약에 1억이 있든 2억이 있든 물론 5억 이상이신 분들 같으면 5개에서 8개 정도 이런 정도로 해가지고 구축하시는 게 좋지만 만약에 그 미만이다라고 하시면은 오히려 기가 왔을 때 원샷 워킬 선택과 집중을 통해 가지고 접근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DBS가 제시하는 우량주 선정 방법은요 딱 3가지입니다. 3가지라기보다는 3종목 정도로 이렇게 구축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단기, 스윙 이런 부분은 2종목 그리고 장기적으로 있죠. 중장기 포지션에서 여기에 따라서 적금주가 해당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3종목 정도를 선정하시면 어떻습니까? 각각의 5천만 원이 됐든 1억 정도를 선정하시게 되면 어때요? 거기에 따라서 중소형주를 1,000만 원 정도 들어간 것보다 중대형주를 통해서 5천만 원 내지 1억 정도 마음 놓고 베팅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죠? 똑같은 종목일지라도 10% 정도가 만약에 수익이 나면 어떻습니까? 훨씬 더 중대형주가 유리할 수밖에 없죠. 중소형주 거래대금이 낮고 시가총액이 낮습니다. 물론 시가총액이 높은 종목도 있어요. 근데 우리 일반 개인 투자분들 같은 경우는 중소형주를 통해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자금이 제한적입니다. 얼마일까요? 300만 원에서 500만 원, 많게는 1,000만 원 정도가 제한적입니다. 중대형주는 어떻죠? 그 이상 몇 배, 10배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안정적이고 확실하게 변동성이 잦으니까. 자, 그러면은 어떤 식으로 이제 보면서 접근을 하는 것이 좋냐면 이거는 연초에서 1월 달부터 해서 지금까지 DBS가 제시해드렸던 이제 관심주, 우량주 포트였습니다. 여기에 따라 가지고 제가 그동안 명품 투자 클럽을 통해 가지고 알려드렸던 신일목 4가지 실전 매매 기법이 있었죠. 자, 그거를 기억하십시오. 여기서 우리 시청님께서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될 것이 뭐냐면 구름대 돌파. 이것만 보시면 됩니다. 구름대 돌파. 구름대 돌파가 뭐죠? 모든 상승한 종목은 반드시 이 관문을 거쳐야 됩니다. 그것이 뭐죠? 바로 구름대 돌파 영역입니다. 이와 같이 계속적으로 유가 동향에 따라 가지고 곤두맞췄던 정유라든가 화학업종이라든가 건설업종 이런 쪽의 업종들이 언제부터 반등이 나왔었죠? 작년 하반기부터 반등이 서서히 나왔습니다. 그리고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1월 달 연초 정도에서 저점이 형성이 되고 강하게 이 자리에서 돌파 신호가 나왔죠. 그러면 DBS가 알려드렸던 그 기법 자체를 10분 활용하는 겁니다. 여기서 숲이라는 것은 뭐죠? 전반적으로 글로벌 증시라든가 우리나라 증시가 본격적으로 우상향 기조가 나왔을 때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때는 마음 놓고 우량주를 베팅을 들어가셔야 됩니다. 안 좋았을 때는 어떻습니까? 그럴 때는 관망하셔야 돼요. 왜? 외국인과 기관들은 대형주 같은 절대적으로 개인들의 자금만 가지고는 올라갈 수 없습니다. 기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외국인들의 현물과 선물이 동시에 순매수가 유리됩니다. 그래야지만은 여기에 따라서 강력한 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와 같이 기법을 적용을 했을 때는 어떻습니까? 기법을 했을 때는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1차, 2차 많이 할 필요 없습니다. 1차, 2차 2번 정도의 분할 매수를 통해서 들어가시면은 여기에 따라서 단기간 내에서 시세가 올라갈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만약에 단기적인 그런 수익을 노린다. 그러면 이와 같이 시세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고 스윙 한 달이 됐든 2달이 됐든 그런 스윙 관점에서 접근하시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러면 이와 같이 32%. 그러면 5천만 원 정도 베팅하고 아니면 1억 정도에서 만약에 소중한 자산을 열심히 분석을 해가지고 접근했으면 어떻습니까? 그러면 웬만한 대기업 사원의 연봉 정도를 가져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그죠? 다음 화면을 또 보시면은 자, 이건 어떻습니까? 자, 종목이라는 것은 있죠. 하염없이 빠지지는 않습니다. 대형주의 시가총액이 상당히 차지하고 있는 종목군들 중에서 주가가 마냥 내려가는 게 있습니까? 유가가 떨어진다고 해서 유가가 계속 떨어집니까? 아니죠. 리먼 사태를 떠올리십시오. 순식간에 고점 대비해서 낭떠러지를 떨어졌다가 반등이 나왔을 때 얼마나 세게나 올라갔습니까? 그때하고 똑같습니다. 유가가 $40 정도 수준까지 저점을 찍고 반등이 나왔을 때 $60까지 올라갔죠. 거기에 따라 가지고 정유, 화학, 태양광 이런 쪽에 해당이 되는 종목군은 어떻습니까? 바닥권 대비해서 50%에서 100% 이상까지 발생이 되었습니다. 바로 어느 시점에서 구름대 돌파 유형. 이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걸 통해 가지고 10분 활용하시면 어떻습니까? 이와 같이 단기간 내에서도 고수익이 창출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중소형주 못지않게 대형주가 한번 방향을 시작하게 되면 어때요?
중소형주 못지않게 강력한 상승이 한 방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그죠? 자, 이와 같이 나름대로 기법을 적용하게 되면요. 얼마든지 고수익이 창출할 수 있다는 거. 대형주라고 무시하지 마십시오. 대형주 얼마든지 시장상을 고려해가지고 거기에 맞게끔 접근하시면요. 중소형주 못지않게 훨씬 더 2배, 3배 정도까지 시세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을 참고하시면서 오늘 이제 아무래도 이제 강의 시간이 짧다 보니까 말씀드리지 못했던 부분은요. 또 주말에 제가 이제 스케줄이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제 녹화 방송이 있습니다. JPTV 무료 방송을 통해 가지고 들으셔가지고 제 사진 있죠? 녹화 방송 한번 참고하십시오. 그러면은 여기 관련해서 자세하게 언급이 나오고 있으니까 그 부분을 참고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코스닥을 중심으로 다시금 조정 장세가 나왔는데요. 4월 마지막 주라서 다시 한번 반등이 나와주길 기대했던 개인 투자자분들도 굉장히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우리 증시 현재 진퇴양난의 길을 걷고 있는 상황인데요. 상승 종목보다 하락 종목들이 월등히 우세한 상황이고요.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매매 동향을 보시면 개인이 매수 우위에 있고요. 외국인과 기관이 여전히 팔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우리 시장을 사주지 않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로도 지수가 이렇게 조정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들 다시 한번 시장의 트렌드가 오늘 시장에서도 다시 반영이 되는 모습이었고요. 이런 트렌드가 5월에도 이어질지 오늘 명품 포착주들 중심으로 다시 한번 5월 전략들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주신 황인재 전문가님 종목 점검부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MPK, 넥슨, GT 준비하셨네요? 예, 일단 네. MPK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MPK 같은 경우는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중국 관련해가지고 중국에서의 성장성이 계속적으로 좀 높아지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해드렸고요. 중국 소비 시장, 소비 관련주들 최근에 뭐 보령 메디앙스라든지 아가방 컴퍼니, 그다음에 뭐 화장품 관련주들 많이 급등이 나왔었죠. 그렇지만 이제 MPK 같은 경우는 이제 최근에 좀 조정을 받으면서 눌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렇지만 무엇보다 이제 양호한 거는 중국 쪽의 실적이 계속적으로 좀 좋아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의 소비 시장 확대로 봤을 때 분명히 수혜를 볼 만한 그런 종목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자, 차트를 보시면서 말씀을 해드리면 오늘 시장에서도 시장보다 상당히 강한 흐름이었습니다. 보시면 아시다시피 오늘 장중에 마이너스가 아니라 2.5% 정도 상승해서 마감을 했는데, 보시면은 단기 이평선 구간, 즉 1구간대, 하단 구간대가 지지가 되고 있죠. 그러면서 오히려 여기서 더 밀리면은 더 오히려 저는 더 좋을 것 같은데 오늘 밀리진 않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다음 주 월요일이나 다음 주쯤에 밀리면은 조금 더 비중을 실어서 좀 매수할 수 있는, 그렇게 공략을 좀 할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오늘과 같이 시장 조정 흐름 속에서도 거래량이 뭐 그다지 터지지 않았다라는 점, 일반적으로 이제 이런 추세 상승형 종목들 역배열에서 정배열을 전환이 되면서 조정을 받을 때 한층 더 가기 위한 그런 초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손절가 3,600원 지켜주시고 5,200원까지 좀 들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 두 번째 종목 넥슨 GT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오늘 급등이 나왔습니다. 거의 뭐 장중에 거의 보시면 아시다시피 한 9%대, 10% 가까이 상승이 나왔는데, 제가 이거를 3구역 13,500원 정도를 손절가로 제시를 해드렸죠. 그러면 여기 3구역, 2구역, 3구역 밀렸을 때 최소한 요 구간대에서는 여러분들이 들어갈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15,000원 이하에서. 지금 들고 계신 분들은 어느 정도 한 못해도 5% 이상 수익이 나고 있는 그런 시점이고요. 앞으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겠죠. 그런 부분들, 실적이라든지 어떤 중국 시장 쪽의 모바일 게임으로 인한 그런 성장성이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목표가 19,000원 그대로 홀딩을 하시고요. 손절가는 13,500원 정해드리겠고요. 1차 목표가는 너무 높게 잡지 마시고 한 17,500원에서 18,000원 구간대에서는 절반 정도 수익 실현을 해주시고, 왜냐하면 저항 구간대입니다. 기술적으로는 저항 구간대이기 때문에 한 템포 좀 쉬어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적당히 분할 매수를 해가지고 분할 매도를 해가지고 수익은 좀 챙겨주시면서 리스크 관리를 해주시면서 나머지 물량으로 수익을 극대화하시는 그런 전략으로 가시면은 뭐 무난하게
좀 수익이 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신 황인재 전문가님과 두 가지 종목 살펴봤습니다. MPK 다음 주 흐름들에 따라서 좀 밀린다면 추가 매수까지 가능하다라는 전략 주셨고요. 두 번째 종목 넥슨 GT입니다. 여전히 주신 황인재 전문가님께서는 1차 목표가 다소 타이트하게 잡아주시고 돌파를 한다면 전량이 아니라 절반은 매도하시고 분할 매수 전략들 강조해 주시고 계신다는 점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TBS 박호정 전문가님 종목 점검 이어가겠습니다. 오늘도 두 가지 종목이네요. 네, 대동스틸 그리고 STI. 네, 맞습니다. 네. 일단은 뭐 기술적으로 빨리 이제 언급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동스틸 자체가 이제 S전략주로 이제 제시를 해드렸죠. 제시하자마자 바로 다음날 상한가에 안착을 했습니다. 일단은 매수가 대비해가지고 한 16% 정도가 시세가 좀 발생이 됐고 여기에서 제가 한 5,000원 정도 목표가를 제시해드렸죠. 160원, 네, 160원 정도를 남겨두고 있는 상태에서 아쉽게도 바로 도달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5월 달에 이제 러시아가 이제 그 북한 간에 이제 일정 이슈가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일단 현재 구간대에서 오늘 이제 시장 영향에 따라서 음봉이 좀 발생이 되었지만 지금 현재 구간대에서 4,100원, 네, 5,000원 여전히 유효합니다. 5,000원 설정하시고 손절가 같은 경우는 지금 구간대에서 3,700원 정도를 여전히 제시해야 되겠지만 가급적이면 4,100원은 지지하는 흐름이 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STI 3D 프린터 관련된 종목이죠. 두 마리 토끼를 노린다. 반도체이면서도 3D 프린터. 자, 주가 흐름은 여전히 양호합니다. 제시해드리고 나서 5% 정도가 상승이 발생이 되었죠. 지금 현재 흐름에서는 한 번 정도 음봉이 발생이 되었지만은 나름대로 거래가 눌림목이 발생이 되고 여전히 구름대 하단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주봉과 월봉이 어떻죠? 주봉상에서 구름대 상단을 완벽하게 돌파하면은 이 종목은 월봉상에서 기준선을 타면서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목표가 8,350원 똑같고요. 네. 손절가 6,800원 이렇게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TBS 박호정 전문가님과도 두 가지 종목 이어가 봤습니다. 대동스틸 그리고 STI까지 종목 점검 맞춰주셨습니다. 자, 다음 코너 진행해 보도록 하죠. 오늘의 시스템 포착주 공개하겠습니다. 네, 오늘 4월의 마지막 명품 포착주가 되겠네요. 5월 장세에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요. 어떤 종목 포착해 주셨을지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은 주신 황인재 전문가님의 신의 한 수 패턴 2 기법으로 비트 컴퓨터 포착해 주셨고요. 네, TBS 박호정 전문가님께서는 LBS 전략 중에서 S 전략으로 QSI 포착해 주셨습니다. 자, 주신 황인재 전문가님 종목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비트 컴퓨터입니다. 신의 한 수 패턴 2 기법으로 포착해 주셨고요. 예, 네, 비트 살펴볼까요? 컴퓨터. 뭐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US 케어 관련주죠. 네. US 케어 관련주인데 제가 JPTV 장중 무방이라든지 이렇게 무방을 할 때 여러분들한테 이제 테마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말씀을 해드렸죠. 단기 테마가 있고 중장기 테마가 있다라고 말씀을 해드렸죠. 그래서 단기 테마 같은 경우는 뭐 남북 경협주라든지 방산주라든지 아니면 정치 관련주, 인맥주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단기적인 이슈에 가지고 주가가 변동성이 나오는 그런 종목들을 이제 단기 테마주라고 말씀을 해드렸고 장기 테마주, 중장기 테마는 뭐냐면 단순하게 지수가 지금 종목들이 이렇게 올라오곤 있지만 조정을 받다가 어느 순간에 또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즉 뭐냐면 앞으로 어떤 시장 성장성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봐야 되는 테마라고 말씀해드렸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UL스케어 관련주다. 왜냐하면 최근 들어가지고 제약주하고 바이오주들이 많이 오르고 있죠. 그 이유가 뭡니까? 인간의 어떤 기본적인 생명 연장 그리고 질병 관련 이런 것들에 관련해가지고 관심이 있다 보니까 테마가 형성이 되면서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 바이오 제약주가 올랐단 말이죠. 그러면 그거에 관련된 또 무슨 테마가 있나요? 지금 보여드린 UL스케어 관련주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이 테마들이 연이어서 이제 계속 연관되는 거 있는데 그거는 이제 제 무방에 오시면 제가 말씀을 해드릴 거고 이미 여러 번 강의를 해드렸고요. 그래서 이 UL스케어 관련주들이 앞으로의 어떤 시장 성장성을 봤을 때는 충분히 장기적인 먹거리로 좀 가능한 그런 종목들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비트컴퓨터가 지금 보시면은 양호한 실적 증가세가 보이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차트를 보시면요. 최근에 이제 급등이 나오면서 주가가 이제 상승을 했죠. 상승을 하다가 조정을 받았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선을 그어드렸죠. 보시면은 2구역, 3구역. 제가 이걸 상구역에서 보고 있다가
이거를 포착주로 들고 나올까 말까 생각을 했었는데 이 시점에서 포착이 됐겠죠. 이 시점에서 포착이 됐었는데 결국에 지금 들고 나온 건 뭐냐면 시장보다 강한 종목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바닥에서부터 거래량이 터지면서 돌파를 했고 그 다음 조정 흐름, 양호한 조정 흐름을 보여주면서 추가적인 상승을 기다리고 있는, 즉 여러분들이 흔히 말하는 N자형 패턴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N자형 패턴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구간을 보시면은 2구역, 3구역에 걸쳐가지고 3구역에서 밑꼬리를 달면서 빠지지 않고, 즉 하방 지지가 나오면서 우상향 패턴을 형성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손절가는 5,500원, 상구역 이탈하는 그 시점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가는 전고점 구간이죠. 6,500원 정도 보면서 대응을 하시면은 큰 무리 없이 좀 수익이 날 만한 종목이 아닌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주식 황인재 전문가님 오늘의 포착주였습니다. 비트컴퓨터 자세하게 살펴봤고요. 일단 이번 주 월요일에 실적이 발표가 됐죠. 1분기 영업이익이 8억 9천만 원, 전년 동기 대비해서 60%나 증가했다는 실적 소식에 아주 호재를 맞이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차트상에서도 시장에서보다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흐름들 5월 장세에서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TBS 박호정 전문가님 종목 한번 만나볼까요? 오늘은 QSI 포착해 주셨네요. 네, QSI를 한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 반도체 소자, 한마디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레이저 다이오드 있죠. 제조를 이제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레이저 다이오드라는 것은 마우스라든가 이제 바코드 있죠. 거기에서 이제 그 빨간재, 붉은재 그 불빛 있죠. 그거를 이제 전문적으로 생산하고 있는 업체가 바로 이 회사입니다. 예. 이게 적용할 수 있는 분야가 3D 프린터라든가 또는 무인자라든가 드론, 다양하게 지금 주력으로 하고 있는 정부에서 정책주 있죠. 이런 이제 사업에 좀 응용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상당히 이 회사 같은 성장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기술적인 포지션은 어떤 위치에 있는지 요거를 한번 조금 점검을 해드리게 되면은 일봉상에서는 완벽하게 지금 정별이죠. 자, 지금은 약간 저항일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종목을 S전략주로 제시를 해야 되냐? 자, 월봉을 보십시오. 오랫동안 장기 행보 국면을 보였었죠. 요거 박스권 돌파하면 크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 종목은 나름대로 중장기 관점에서는 적합한 종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일목균형표의 장점이 뭐라고 했죠? 일목균형표의 장점은요. 중장기 지표에 특화된 지표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단기간 내에서 시세적인 측면보다는 중장기 관점에서 우리가 노려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목표가 같은 경우는 얼마입니까? 목표가는 상당히 좀 높게 잡았습니다. 제가. 네, 10,000원. 10,000원 정도로 제가 설정을 해드리겠고, 손절가 같은 경우는 지금 구간대에서 얼마 정도를 설정을 해드리냐면 6,000원 정도를 설정을 해야 됩니다. 나름대로 6,000원 정도에서 설정을 해드려도 이 종목은 깨지더라도 여기에 따라서 현재 장세에서는 적합한 종목 중에 하나라는 점을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TBS 박호정 전문가님의 포착주였습니다. QSI까지 살펴봤고요. 최근 반도체 업종들에 대한 흐름들이 굉장히 양호합니다. 공통적으로 좀 말씀해 주시는 부분인데요. 반도체 업종 중에 하나인 QSI 다음 주 그리고 5월장에 대한 흐름들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은 휴장인데요. 그래도 무료 방송 분명히 준비가 되어 있겠죠. 어떤 방송들이 준비가 되어 있나요? 그렇죠. 근로자의 날입니다. 휴장입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쉬지를 않습니다. 내일 저녁에 무방이 준비되어 있는데 일단 7시 첫 스타트를 스나보고 시스템 창시자죠. 스나이퍼 김준호 전문가가 1시간 동안 준비를 할 거고요. 그다음에 8시부터는 오늘은 출연하지 않았지만 상한 터미네이터 시스템의 미래에서 온 전문가죠. 상한 김용덕 전문가 8시부터 1시간 동안 진행을 하고 최근 들어서 수익률이 괜찮은 것 같습니다. 주피테르 사단의 차티영호 김동환 전문가가 내일 11시부터 1시간 동안 방송을 준비하고 있으니까 모두 참여하셔가지고 좋은 정보 많이 얻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내일 휴장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전문가분들은 쉬지 않습니다. 저녁 7시부터 그리고 오후 12시까지 모두 무료 방송이 진행되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두 분 너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수의 상승으로 다소 의미 있는 역사를 썼던 4월 장세가 오늘로써 모두 마감이 됐습니다. 내일 휴장과 연이은 휴일이 또 다가오게 되는데요. 이번 소중한 시간을 맞아서 휴식도 편안하게 취하시고요. 또 지쳤던 심신을 재정비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는 5월에도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위해서 더욱더 열심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뵙도록 하겠고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